하이를 빨리 좀 오라 그러고. 자, 일단은 제일 첫 번째 단어는 뭐죠? 거듭제곱 근이죠? 거듭제곱은 많이 했으니까 거듭제곱근은 뭐냐? 요 거듭제곱의 마지막에 뭐가 붙은 거죠? 근이 붙은 거지. 그래서 내가 매번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그 기본적인 개념은 반복을 해서 머릿속에 완전히 그냥 각인을 시켜야 돼요. 특히 그래서 이 거듭제곱근의 정의는 뭐냐? A의 n제곱분부터 시작하죠. 일반적으로. 이 변형 문제들이 엄청 나올 겁니다. 왜냐면 앞단원의 기본 개념이 나오는 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지수랑 로그가 연산이 일단 많이 있고 그래프 놀이 좀 하다가 개념이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 특히 계산 쪽에서. 그래서 이제 보면 있지만 A의 n제곱근 처음 보는 게 아니야. 우리가 중3 때 A의 제곱근을 봤죠. 그죠? A의 제곱근이 뭐였죠? 어떤 수를 제곱했을 때 A가 되는 거였지. 그래서 그게 뭐랑 연결이 됐어? 2차 방정식에서 근 찾을 때랑 연결이 됐어요. 그게 중3 거야. 근데 이제 제곱만 되는 게 아니라 뭐 어디까지 이제 확장이 됐다? n제곱까지. 그래서 이거의 정의가 뭐야? A의 n제곱은 뭐야? 결론은 어떤 수를 n제곱했을 때 뭐가 되는 거야? A가 되는 이 x값. 내가 이 x값이 뭐라 했죠? 방정식을 풀어야 된다고 했지. 특히 이 n이 뭐 3, 4, 5가 되면 이게 n차 방정식이에요. 근데 이제 n차 방정식 내가 말했지만 3차 이상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구할 수가 없어요. 얘를 못 구해. 그래서 얘를 뭐로 가게 됐죠? 이걸 풀기 위해서 어떻게 어디로 갔죠? 그래프로 풀기로 했죠. 그래서 이 n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이 n차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뭐로 갈까? 그래프로 가서 y는 xn과 y는 a라는 향수함수의 교점의 개수가 실근의 개수. 그 다음에 교점의 x좌표가 뭐가 됐다? 실근이 됐죠. 그래서 요거의 교점의 개수가 요 방정식, 요 n제곱근이 방정식 푸는 거야? 이게 실근의 개수야. 교점의 x좌표가 실근이죠. 요거예요. 그러니까 다 결론은 어차피 이제 그래프 세상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결론은 이 y는 a라는 상수함수랑 y는 xn이라는 다항함수의 교점 찾는 놀이인데 이 다항함수가 n이 홀수일 때랑 짝수일 때랑 어떻게 됐다? 두 개가 그래프 개형이 나눠진다고 했죠. 그래서 홀수일 때는 어떻게 됐죠? 3차 함수 약간 느낌 이거. 뭐 그려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좌표 찍어서 그려보면 돼요. 이거 기본형이니까 뭐 몇 개 찍어보면 알겠지만 뭐 y는 x 세제곱, 그 다음에 뭐 y는 x 5제곱 뭐 이런 거 다 그려보면 돼요. 몇 개 찍어보면 알겠지만 이게 점점점 가파르게 증가할 뿐인 거지 그래프 개형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n이 홀수일 때랑 뭐로 나눴다? 문제가 n이 홀수일 때랑 n이 짝수일 때랑 나눠서 그래프를 그렸다는 거지. 그래서 n이 홀수가 되면 어떤 다항함수 그래프가 나왔냐면 원점 대칭하는 요런 그래프 개형이 나와요. n이 홀수가 되면. 이게 얘죠 지금 n이 홀수일 때 다항함수. 그 다음에 a라는 상수함수는 a 값에 따라서 a가 음수일 때는 이렇게 교점이 생기겠죠. 그죠? y는 a야. a가 음수일 때 a가 0일 때는 여기서 교점이 생기겠죠. y가 0일 때 a가 0일 때죠 결론은. 마지막으로 a가 뭐일 때? 양수일 때. 교점은 다 몇 개 생기냐 지훈아? 다 하나 생기죠. 결론은 실근은 무조건 몇 개 생긴다는 거야? n이 홀수가 되면 이게 홀수가 되면 a 값의 부호에 관계없이 다 실근은 몇 개 생긴다? 무조건 한 개 생긴다는 거야. 근데 그 실근도 잘 보세요. 이게 실근이야. 지금 이 실근을 우리가 뭐라고 표기를 약속했냐면 이거를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를 뭐라고 표현했죠? n제곱근 a라고 표현하기로 했고요. 이때 이 n제곱근 a 실수는 양수일까 음수일까? 우리 보성원 이 양수야 음수야? 음수야. 왜냐면 x축 왼쪽에 있잖아. 그러니까 y축 왼쪽에 있으니까 이거 음수야. 얘 음수입니다. 음수 실근이 나와요. a가 음수가 나오면. 그러니까 다 실근 하나씩 나와. 다 교점이 한 개이기 때문에 다 실근은 한 개씩 나오는데 a가 음수일 때는 음수인 실근이 나온다는 걸 우리가 교점에서 알 수가 있는 거지. 0일 때는 0인 실근이 하나 나와요. 맞죠? a가 0이면 근데 뭐 0의 n제곱근 물어볼 일이 없겠죠. 0의 n제곱근 뭐 언제 물어보겠냐? 문제 나올까요? 나올 일이 없죠. 뭐 0의
0이 n제곱근 나올 일 없어요. 일단 a가 0일 때는 0이라는 시그널이 남아요. a가 양수일 때는 어떤 시그널이 나와? 양수인 시그널이 나와. 얘도 n제곱근 a예요. 그래서 짝수일 때는 이게 두 개가 나오거든요. 이게 짝수일 때는 두 개가 나와서 뿔말을 지정을 해줘야 돼. 뿔말을 지정해줘야 되는데 홀수일 때 몇 개만 나오지? 한 개만 나오니까 굳이 n제곱근 a를 뿔말하고 나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홀수일 때는 그냥 뭐라 한다? n제곱근 a라고 해요. 얘는 양수인 거예요. a가 양수면 양수인 실근이 나오는 거고 a가 음수면 음수인. 그리고 결론은 a 값의 부에 관계없이 실근은 다 몇 개 나온다? 한 개 나온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내가 몇 번 얘기한 적이 있겠지만 이게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게 지금 몇 차 방정식인 거죠? 7차 방정식. 7차 방정식은 근의 개수가 7개가 나와. n차 방정식은 근의 개수가 n개가 나오는 거야. 근데 봐봐. 이게 7차라는 거는 결론은 홀수기 때문에 실근은 몇 개 나오는 거야? 하나 나오는 거야. 실근이 하나 나오면 나머지 근은 다 무슨 근이 나온다는 거야? 허근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허근이 6개가 나와요. 왜냐면 7차 방정식이면 근이 7개인 거야. 근데 사실 우리는 대부분 허근을 많이 다루지는 않아요. 누구한테 관심이 있죠? 실근. 왜냐? 어차피 그래프 놀이 할 거잖아. 근데 허근은 어차피 우리 그래프 놀이에서 허근 나올 수가 없어. 왜냐면 다 x축과 y축이 다 무슨 축이니까? 실수축이니까. 허근에 나올 일이 없어? 왜 교점은 다 실근밖에 안 나와요? 기본적으로 다 지금 x축, y축이 실수축이야. 허근이 어떻게 나오냐? 표현이 안 되는데. 나올 수가 있어? 실수축에 허근 나올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래프 놀이에서 나오는 모든 교점은 당연히 실근이 나올 수밖에 없어. 허근은 나올 수가 없어. 왜냐면 x축 자체가 실수야. y축도 실수야. 어떻게 허근이 나옵니까? 그래서 다 실근 놀이를 거의 다 우리가 가게 돼 있어. 허근에 우리가 집중을 많이 하진 않아.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제 짝수일 때는 어떻게 되죠? 자, 이런 그래프를 여러분 다 그릴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이 문제에서 응용이 되면 어떻게 나오는지 나중에 보여줄게. 이거 가지고 응용을 엄청 시켜요. 이거로 어려운 데 나오는 게 되게 높아. 그래서 그것도 다 풀어줄 테니까 나중에 잘 보시고 이 개념을 완벽하게 알아야 돼. 그래야 응용됐을 때 저게 뭔 소리인지 알아듣는데 저 개념을 잘 모르면 응용된 게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 잘 알고 있어야 돼. 자, 두 번째는 뭐가 되는 거죠? n이 뭐일 때야? n이 짝수일 때. 다 그래프 그려보세요. 뭐 몇 개 어렵지도 않은 그래프인데. 그래가지고 y는 xn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x제곱이면 좀 이렇게 나오고 x 4제곱은 이렇게 점점 이렇게 폭이 좁아져. 그래프는 알겠지만 홀수인 거. 다 그려보세요. 그러면 이제 얘는 잘 보면 알겠지만 되게 중요해. y 값의 부호에 따라서. y가 a가 이렇게 있어. 음수야. y가 a가 음수가 되면 교점이 없어. 교점이 없다는 거는 실근도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a가 음수면 교점이 0개. 그 얘기는 실근도 0개. 오직 허근만 존재한다는 얘기야. 결론적으로 보자면. a가 음수가 되면. 근데 a가 0일 때, a 0일 때는 잘 나오진 않겠지만 a 0일 때 교점 몇 개 나오죠? 한 개 나오죠. a가 0일 때는 교점이 한 개 나와요. 그게 실근 0이에요. 그냥. 교점 한 개. 실근도 한 개. 그게 0이죠. 0인 근. 그 다음에 이제 재미없으니까 a가 양수일 때 이렇게. a가 양수일 때는 근이 몇 개 나온다? 교점이 몇 개 나와? 2개가 나오니까 얘를 이제 구분해주기 위해서 그때 뭐를 쓴 거야? 플러스랑 마이너스를 써준 거야. 구분하기 위해서. 아까 홀수일 때는 n제곱근 a 그냥 썼잖아. 구분할 필요가 없었어. 왜냐면 몇 개만 나오니까 무조건 한 개만 나오니까. 그리고 n제곱근 a가 꼭 양수라는 보장이 없는 거야. n제곱근 a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럼 봐봐. 여기서 이제 2개가 나오는데 얘가 양수면 이제 2개가 나오는데 교점이 2개니까 실근도 2개인데 이 실근하고 이 실근을 우리가 n제곱근 a 얘는 n제곱근 a인데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 2개로 구분을 시켜줘요. 둘 다 n제곱근 a. 그래서 우리가 제곱 끝날 때 많이 했지. 가장 대표적인 게 뭐야? 어떤 수를 제곱했을 때 3이 되는 거.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지만 x가 뿔마 루트 3인 거잖아. 그럼 그래프로 보자면 이렇게 나온 거야 지금. 우리가 중학교 때 많이 했지만 2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 2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 y는 3이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는 거야. 이때 이 교점이 바로 근인 거야. 이게 루트 3 아니었다면 이게 뭐가 된 거야? 마이너스 루트 3이었다는 거지. 이게 중학교 때 건 거야. y는 x제곱이랑 뭐의 교점인 거야? 결론 y가 3이었던 거의 교점인 거지. 사실은 중학교 때 배웠던 게. 근데 이제 이걸 더 확장시켜서
x가 제곱만 되는 게 아니라 4제곱, 6제곱, 8제곱도 다 되는 거고 그때의 교점은 뿌에마로 나눠진다. 왜냐? 두 개가 나오니까. 나눠줘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5에 4제곱근 그랬어. 그럼 얘 실근이 있는 거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짝수니까 양수인지 음수인지 음수는 순간 근이 없는 거지. 그러면 얘는 결론은 x의 4제곱이 마이너스 5잖아. 실근이 0개란 얘기는 허근이 몇 개란 얘기냐 지훈아? 4개란 얘기인 거야. 다차방정식이니까 무조건 근의 개수가 합쳐서 4개가 돼야 되는 거니까. 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지. 근데 당연하겠지만 우리는 허근에 별로 관심이 많지는 절대로 않아. 왜냐면 그래프 놀이할 건데 어차피 허근은 뭐 아무 의미가 없어. 그래서 이게 기본 개념이에요. 그거를 표로 정리해 놓은 게 어디에 있는 거죠? 8페이지에 어디 있는 거죠? 8페이지에 3번에 보면 거듭제곱근 1-1, 2, 3번에 있는 거기 있는 거죠. 이게 그래프, 머릿속에 그래프가 돌아가야 돼. 이 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프가 돌고 있어야 되는 거야. 당연하겠지만. 이게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제 장난을 치는 문제들이 엄청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이 거듭제곱근의 성질인데 내가 이 거듭제곱근의 성질은 잘 안 해줬어. 왜 안 해줬냐면 어차피 우리가 거듭제곱근의 계산을 할 때는 다 뭐로 바꿔서 할 거니까? 다 지수로 바꿔서 할 거니까. 그래서 내가 이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잘 증명을 안 해주고 지수의 확장을 곧바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중간고사 때 얼마 안 남아서 되게 금방 볼 건데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결론은 1단원과 2단원이 다 뭐죠? 지수랑 로그야. 연산이 기본인 거야. 연산이 안 되면 점수가 나올 수가 없어. 완전 생 기본인 거야. 그리고 연산이 빨라야 돼? 느려야 돼? 성훈아? 빨라야 돼. 빠르고 정확해야지 고득점이 나올 수 있는 거야. 연산에서 버벅거리기 시작하면 답이 없어요. 지수 로그는. 특히 이제 지수도 우리가 다 연습이 안 됐을 수도 있겠지만 로그는 정말 처음 배웠잖아. 그럼 더 연습을 해줘야 되는 거지. 이거는 연습을 많이 하는 놈이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다른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 노력이라고요. 노력이 들어가는 거야. 어쩔 수 없어. 반복 학습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지수의 확장을 했을 때 우리가 뭐였죠? 원래 여기 지수에는 뭐만 쓰여졌어? 원래 뭐 이렇게 자연수만 써야 되잖아. 원래 지수가 뭐야? A를 2번 곱했다. 뭐 A를 3번 곱했다. 이걸 간단하게 쓴 거잖아. 그래서 원래는 여기가 누구만 올 수 있었어? 자연수만 올 수 있었는데 우리가 여기를 어디까지 확장하죠? 처음에 정수, 그 다음에 유리수, 그 다음에 실수까지 확장을 하죠.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게 확장을 시켜서 왜 그럼 확장을 시켜줬냐? 우리가 계산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수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저거를 지수로 바꿔서 하면 너 다 지수연산으로 해. 너 지수연산은 많이 연습했잖아. 그러니까 이걸 다 지수로 바꿔버리면 우리가 다 지수연산 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실제로는 이걸 만든 목적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만든 목적이 절대로 아니야.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편하게 연산하라고 만든 거야.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렵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없었잖아? 그럼 더 골치 아팠어. 연산할 때. 실제적으로. 수학자들 우리를 위해서 만든 거라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론은 이게 막 A의 마이너스 3이야. 이런 게 나오잖아.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거죠? A의 마이너스 3은? A 3승분의 1을 얘기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A 영승은 뭐를 의미했죠? 1이죠? 말이 안 되잖아. A를 0 공급한 게 어떻게 존재합니까? 근데 이거를 공식에다 끼워 맞추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이거를 만든 거죠. 그래서 뭐 기본 원리 이런 거죠. 뭐 이런 건 어렵지 않잖아. A의 5승 나누기 A의 3승이다. 그럼 당연하겠지만 A가 위에 5개가 곱해져 있는 거고 밑에는 몇 개가 곱해져 있는 거죠? 나눴으니까 밑에 분모가 3개가 있겠죠. 약분되면 이렇게 2개가 남잖아. 근데 이거는 A의 5 빼기 3이면 되겠다. 근데 A 제곱이다 라고 하면 되는데 이쪽에서 커지면 이제 곤란해지죠. 커지면은 베이스햄을 하고 싶은데 커지면 밑에 A가 5개가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위에 이렇게 A가 3개가 있겠죠? 그럼 이제 곤란해지거다. 나누면 뭐가 남죠? A 제곱분의 1인 거죠. 이렇게 단어죠. 근데 이때 내가 이거를 베이스햄으로 한 번에 통일시키기 위해서 3 빼기 5는 뭐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A가 마이너스 2 되는 거죠. 나눗셈, 지수에서 나눗셈은 뺄셈으로 우리가 한 번에 하자 위해서 음수가 나왔을 때 이게 이 소리다 라고 하기로 약속은 한 거죠. 그러니까 A를 마이너스 2분은 어떻게 곱하냐? 정의대로 하면 A를 마이너스 2분 곱하는 거 말이 되냐 안 되냐? 안 되지. 어떻게 마이너스 2분은 어떻게 곱해요? 근데 이 공식에 끼워 맞추기 위해서 지수연산에 끼워 맞추기 위해서 마이너스는 역수로 생각하자라고 우리가 약속을 한 거죠. 이 마이너스 1은 역수로 생각하자.
다음에 A 영승은 어떻게 나왔어? 이 공식 끼워 맞추다 보니까 A의 3승 나누기 A의 3승은 3 빼기 3이면 A 제로잖아. 근데 같은 수끼리 나누면 몇인 거죠? 1인 거죠. 5 나누기 5는 1이잖아. 10 나누기 10은 1. 그러니까 1.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공식에 끼워 맞춘 거야. 나눗셈을 지수끼리 뺀 걸로 끼워 맞추게 하다 보니까 A의 마이너스 n승은 뭐랑 같았다? A의 n승분의 1과 같아진 거고 A의 제로승은 뭐랑 같아졌다? 1과 같아졌다.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죠? 유리수죠. 유리수로 확장하는 거는 누구 때문에 나왔어? 거듭제곱근 때문에 나온 거야. 잘 보세요. 이제 내가 써볼게. x의 5승이 만약에 3이 나와요. 그죠? 그럼 이게 이 x를 우리가 뭐라고 하기 약속했죠? 이 x를 아까 전에 5제곱근 몇이라고 하겠죠? 3이죠. 이 x가 5제곱근 3이에요. 그죠? 얘가 이제 제곱이 아니면 다 써줘야 돼요. 루트일 때만 안 쓰는 거지. 그러면 얘가 여기 들어가면 당연히 성립을 하겠죠.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근데 그냥 지수 연산으로 보자고. 이게 다 이 지수의 확장이 뭐냐면 이 연산을 지수 연산에 끼워 맞추기 위해서 만든 거야. 그러면 잘 봐봐. 여기 뭐가 들어가야지만 이 x를 구하고 싶어. 자, 이 x 구하고 싶어. 우리 성훈아, 이 x 어떻게 구하냐? 지수 연산 한다고 그래. 응? 이게 뭐 글쎄요. 여기 5분의 1승 해주면 되겠지. 안변에다가 지수 연산이잖아. x만 남겨놓고 싶은 거잖아. 그러면 x는 뭐가 나온 거야, 결론은? 3의 5분의 1승이죠. 이 x가 1잖아. 얘가 3의 5분의 1승이라고. 그러니까 이 거듭제곱근에 있는 게 지수에 어디로 간다고? 분모로 간다. 분모. 그래야지만 이 지수 연산을 끼워 맞출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거듭제곱근도 유리수까지 확장시켜가지고 분수로 표현하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6제곱근 3의 5제곱이 나왔어.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3의 6분의 5승이 된다는 거지. 바꾸라는 거야. 이렇게 지수로. 그러면 연산할 때 다 무슨 연산만 쓰면 되는 거야? 다 지수 연산만 하면 되는 거야. 곱하면 지수끼리 곱했어. 뭐 어떻게 하면 되죠? 더하면 되게.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지수끼리 곱하면 되는 거고. 나누면 어떻게 되죠? 빼면 되는 거고. 이것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뭐 두 개가 곱해져 있는 거에 만약에 뭐 n제곱분이 됐어. 그럼 어떻게 돼? 각각은 n제곱 해주면 되는 거고. 자, 요런 거 그냥 써서 연산하라는 거야. 앞으로. 거듭제곱분이 나오든 뭐가 나오든 우린 다 무슨 연산하겠다? 지수로 바꿔서 무슨 연산하겠다? 다 지수 연산하겠다. 이거야. 이것만 죽도록 연습하면 되는 거야. 결론은 첫 번째 뭐만 하면 되냐? 첫 번째 지수를 바꿔. 첫 번째 연습이야. 두 번째 지수 연산만 오지게 해. 그러면 앞부분은 끝나는 거야. 연산에서 문제될 게 없는 거지. 이게 앞부분의 전체 단원의 끝이에요. 개념이.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봅시다. 여기 앞에 있는 뭐 A 스텝은요, 여러분들 뭐 난 조금 공부를 좀 많이 안 했다. 알아서 푸세요. A 스텝은. 자, B 스텝 넘어갑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보면서 이제 개념을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B 스텝은 넘어가서 A 스텝은 공부 안 했는데 다 하세요. 풀고. 자, 30 몇 번이죠? 8번인가요? 38번. 넘어가 볼게요. 64의 세제곱근은 뭐뭐뭐 뿐이다 라고 했어요. 결론은 64의 세제곱근은 우리가 어떤 수를 세제곱했을 때 64가 되는 거니까 여기가 홀수기 때문에 실근을 하나 나오는 거 맞아요? 근데 여기 이제 이 문제의 문제는 뭐냐? 실근은 3제곱근 64뿐이다. 맞아요. 근데 여기 실근이란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틀린 거야. 봐봐. 얘는 3제곱근 64의 세제곱근이잖아. 그래서 여기가 지금 홀수야. 홀수기 때문에 실근은 한 개 나온다고. 그 실근 한 개는 당연하겠지만 세제곱근 64가 되는 거고 64의 3분의 1씩이라도 표현할 수 있을 거야. 나중에 배운다면. 근데 허근이 몇 개 더 나와야 되죠? 허근이 몇 개? 2개 더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왜 틀렸냐? 세제곱근은 중에서 실수인 것은 이것뿐이다 했는데 실수라는 말이 빠졌어. 그래서 1번이 T였어요. 실수인 건 하나가 맞는데 확장시키면 몇 개까지 나올 수가 있는 거야? 총 3개까지. 그래서 실수라는 말이 빠졌기 때문에 1번이 틀린 거야. 만약에 이 문제에다가 실수인 글은 이것뿐이다 하면 맞는 거야. 그러니까 말 하나 장난치는 거야. 자, 2번. 이거는 볼 것도 없죠.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n이 지금 3이죠. 그럼 무조건 실근이 존재 안 존재? 무조건 하나 존재하니까 2번은 볼 것도 없는 거야. 왜냐면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에서 우리는 벌써 어떤 수를 세제곱했는데 마이너스 8이야. 실수 벌써 보이지 않냐? 마이너스 2. 그래서 존재하고 있죠. 실수 하나 존재하고 나머지는 허구니까 일단은 실수인 것도 없다 그랬으니까 얘도 틀린 거야. 존재하죠 벌써. 자, 8의 4제곱근. 자, n이 짝수야. 근데 a가 양수였어. 그러면 실수인 거 몇 개 존재하죠? 2개죠? 그래프 머릿속 왔다 갔다 해야 되겠죠? 실수인 것은 뿔마 뭐가 나와야 돼? 뿔마 4제곱근 8이라 했어야 돼. 3번에서 지금 8의 4제곱근 8의 4제곱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n이 짝수야. n이 짝수니까 a가 양수가 되면 2개가 나와요. 뿔마로.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실수인 것은 뭐뭐뿐이다. 하나뿐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만 마이너스 안 냈어. T였어. n이 홀수일 때 실수일 때는 4번 당연히 맞겠죠? n이 홀수가 되는 순간 a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실수인 것은 몇 개다? 1개다. 4번이 정답이에요. 5번은 마이너스 4기 때문에 a가 마이너스 4기 때문에 실수인 게 존재 안 존재? 없어요. 실근은 0개이다. 5번은 이게 정답이겠죠? 왜냐면 a가 마이너스 4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가 기본적으로 뭐 가지고 다 물어보는 문제죠 지금? a의 n제곱근 가지고 물어보는 문제야. 정식 적발 차려. 여기가 제일 중요한 문제야. 그러면 이건 진짜 쉬운 문제지. 이런 거는 그냥 맞으라고 내는 문제인 거야. 그냥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 거니까 얘를 응용을 때릴 거라고. 자, 응용을 때리는데 잘 보세요. 때리는 방법에서 여기서 저희들이 대표적인 문제를 갖고 온 게 43번이야. 몇 번이라고요? 43번. 43번을 같이 보자고 나랑 같이. 어떻게 응용을 했는지 보자고. 43번에서 이제 응용을 때렸는데 이걸 잘 이해해야 돼. 자, 43번을 정확하게 이 개념을 모르면 못 알아들어요. 자, n이 자연수인데 자연수 n이 지금 2부터 어디까지 갔냐면 10까지 간 거야. 근데 잘 봐. 마이너스 n제곱분 플러스 7n 마이너스 10의 n제곱분이야. n제곱분. 중에서 음의 실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n의 값의 합. 자, 요 문제. 이게 지금 A의 n제곱근 문제 응용이야. 자, 그러면 잘 들어. 지금 이게 A자리야. A자리야. 지금 저게 A자리야. A자리야. A가 지금 뭐로 표현된 거야? n에 대한 몇 차식으로 표현된 거야, 지금? 2차식으로 표현된 거야. 지금 이게 원래 A자리였어. 이게 A의 n제곱근 자리에서. 자, 잘 봐. 여기서 음의 실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상황이 있냐? 기본 개념에서 2가지 상황이야. 지금 저기 멍 때리고 있고 지금 항상 이제 이 시간에 수업하면 애들 다 죽어있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정신 봤을 때 이게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야. 이런 문제가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문제인데 지금 음의 실수가 존재한다는 건 음의 실근이 존재해야 되는데 이게 n이 홀수일 때도 존재할 수 있고 언제도 존재할 수 있는 거야? 짝수일 때도. 아까 얘기했잖아. 이 머릿속 지금 이게 돌고 있어야 돼. 이게 당연히 돌고 있어야 되겠고 음의 실근 존재할 때는 뭐냐? n이 홀수일 때는 a가 뭐가 돼야 돼? n이 홀수일 때는 a가 뭐가 돼야 돼? 음수가 돼야 돼. 첫 번째, n이 홀수일 때는 n이 뭐일 때? 홀수일 때는 a가 뭐가 돼야 된다고? 음수가 돼야 된다. 음수가 돼야지 음의 식이 나온다. 그러니까 n이 홀수일 때는 얘가 a야.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7n 마이너스 10이 음수가 될 때.
이걸 찾아야 돼. 둘의 교집합을 찾아야 돼. n이 홀수일 때는 얘가 또 음수가 나와야 돼. a 자리가. 두 번째, n이 짝수일 때. 자, 음의 식은 나오려면 마찬가지야. 그래프 그려고 했지만 언제만 가능하냐? 이게 n이 짝수면은 요런 2차 함수가 나오는데 아래로 블록한 거 a가 양수야만 나와. 이때 a가 양수여야지만 음의 식이 나와. a가 양수여야지. n이 짝수일 때. 그래서 n이 짝수일 때는 얘가 뭐가 돼야 된다고? 얘가 a가 뭐가 된다고? 양수가 돼. 그래야지. 양수가 돼야지 플러스 근도 나오고 마이너스 식은도 나오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이거의 n제곱에서 음의 시근이 존재하게 된 이 두 가지 경우밖에 존재할 수가 없는 거야. 개념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n이 홀수일 때 짝수일 때인데 결론은 여기는 뭐로 간 거냐? 2차 부등식으로 간 거죠. 2차 부등식으로 간 거죠. 그래서 n의 값의 범위를 구하는 거지. 그래서 얘가 기본 모드고 이 중에서 딱 홀수일 때는 얘가 홀수면서 음수되는 걸 찾아야 되는 거야. 다 찾는 거야. 지금 이게 이제 문제에서 2차 부등식이랑 또 엮어놨죠. 뭐 이런 식으로 엮어놓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를 응용시키는 거지. 그냥 대놓고 안 줘요. 똑같이. 그럼 얘를 이제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를 곱하면 이렇게 되겠어. 여기 부동 바뀌겠죠? 음수 곱했으니까. 그럼 n-2, n-5가 되면서 얘가 결론은 음수가 되려면 2보다는 어떻게 되는 거야? 작거나 5보다 어떻게 되는 거야? 커야 되는 거야. 지금 이게 얘의 범위가 2보다 작거나 5보다 커야 되는 거야. 근데 잘 봐. 일단은 2보다 작다 그러면 2부터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 막 존재하지 않겠지. 그러면 어디까지 일단 5보다 큰 거로 보자면 2보다 작은 게 좀 존재할 수가 없어. 2부터 10까지. 5보다 큰 거는 뭐가 되는 거죠 그러면? 6, 7, 8, 9, 10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 중에서 누구만 갖고 와야 돼? 누구만 갖고 와야 돼? 그 중에서? 홀수인 것만. 홀수인 거니까 7, 9만 살아납니다. 7, 9. n이 7이고 n이 7이고 n이 9일 때만 얘가 음수가 나오는 거야. 이때의 해는 n이 7일 때랑 또는 몇일 때? 9일 때가 나오는 거야. 그럼 얘는 이제 반대일 거 아니야. 부동 방향이. 그럼 어디부터 어디 사이가 되겠어? 2부터 어디 사이가 되는 거야? 5부터 사이가 되겠죠. 얘 이상을 시키면 2부터 n은 5 사이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자연 3, 4밖에 안 나오냐? 그 중에서 누구만 가져와야 돼? 짝수. 그 중에서 누구만 가져와야 돼? 짝수. 4만 가져와야 돼. 그래서 n은 4만 가능하다. 그래서 근이 총 몇 개가 나오냐면 하나, 둘, 세 개가 나오는 거야. 또 이게 가장 대표적인 응용 중에 하나인 거야. A의 n제곱근 가지고 문제 가지고. 이런 응용이 무수히 많이 낼 수 있어. 근데 당연히 기본 개념이 명확하지 않잖아요? 응용 나오면 뭔 소리인지 못 알아먹어요. 그래서 다 틀려요. 이런 문제들은 언제든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응용으로. 그냥 A의 n제곱근 그냥 대놓고 그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다른 걸 엮어서 낸단 말이에요. 항상. 그래서 이걸 다 더하는 게 답인 거야. 그러면 다 더하면 16에다가 다 더하니까 답은 뭐지 된다? 20이 답이 되는 거지. 자, 요렇게. 그럼 이제 음의 실수인 거라고 했으니까 문제를 좀 바꾸고 싶어. 그럼 또 뭐도 나올 수 있는 거야? 양의 실근도 나올 수가 있는 것이. 문제를 바꾸는 건 어렵지 않단 말이야,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도 정확한 개념을 모르면 다 틀려. 맞을 수가 없는 거야, 이런 문제들을 그냥. 완벽한 개념을 알아야 돼. 그래야지 응용된 문제를 맞힐 수가 있다 이거야. 뭔 말인지 알아듣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장난치는 것들이 다 나갔고 뭐 계산 문제도 많이 나오긴 하겠지만 다 풀어보시겠고 뭐 실근 개수 물어본 거 42번 같은 거는 뭐 맨날 나와요. 심심할 때로 42번 같은 거 엄청 나와요. 나중에 여러분 풀어보시고요. 42번 같은 것들도. 그래서 이 기본 개념 가지고 물어보는 여러 가지 변형들이 41, 42, 43 이런 데 많이 나온다 이거야. 언제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열심히 연습해라. 자, 44번은 그냥 어떤 문제죠? 44번은 그냥 계산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말했지만 우리 계산할 때 어떻게 하기로 약속했죠 지금? 다 뭐로 바꾸기로 했죠? 지수로 바꾸자.
그러니까 다 여기는 계산 연습이야. 100% 여러분들 계산 문제 나와요. 이번 중간고사 때. 틀리면 진짜 쳐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3제곱근 2 곱하기 4제곱근 2면 여러분들은 벌써 바꾸고 있어야 돼. 2의 3분의 1승 곱하기 2의 4분의 1승을 바꾸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그 다음에 곱하니까 지수끼리 어떻게 하죠? 더하고 있어야 되겠죠. 이런 연산이 돼야 된다고 그냥. 그러면 이게 12분의 몇이 되는 거야? 12분의 7이 되는 거니까 얘를 다시 바꾸면 12제곱근 2의 7승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수로 바꿨다가 다시 거듭제곱근으로 바꿨다가 이게 왔다 갔다 되는 게 아주 자연스러워진다. 그러면 1번은 맞는 거 안 맞는 거야? 맞죠? 1번 맞잖아. 자, 2번도 또 풀 수 있겠죠. 2번 3제곱근 마이너스 64인데 64는 8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8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겠죠. 이렇게. 그죠? 그럼 요거는 마이너스 8은 뭐야? 마이너스 2몇 제곱이죠? 세제곱이죠. 그래서 3, 3에서 없어져서 답은 마이너스 2가 된다. 홀수일 때는 그냥 나와요. 이게 홀수일 때는 부호가 안 씹혀 먹어요. 짝수일 때만 부호가 씹혀 먹지. 홀수에서 잘 물어보진 않아. 근데 뭐 그래도 계산 연습할 때 홀수는 부호를 갖고 나와요. 근데 짝수였을 땐 부호가 안 갖고 나와. 뭐 이런 거 있잖아. 마이너스 2에 4제곱에 4제곱 4제곱 한다면 이건 답은 2예요 그냥. 왜냐면 얘 같은 경우는 4제곱 하면서 음수가 사라져. 사라진 다음에 4제곱 꺼냈기 때문에 되는 건데 홀수면 마이너스가 안 사라지기 때문에 마이너스 그냥 달고 나옵니다. 근데 뭐 이 연산들 잘 나오진 않아요. 음수를 잘 안 다뤄 사실 여기를. 음수를 잘 안 다루는데 뭐 여기도 나왔으니까 3번은 3분의 1승 하면 되겠죠. 뭐 똑같이 3제곱근 그 다음에 5제곱근 8이죠. 8이 2의 몇 승이죠? 그럼 이거는 5분의 1승 또 3분의 1승 이런 거야. 2의 5분의 3승이 됐는데 거기에 다시 3분의 1승이 붙은 거야. 거듭제곱근에 거듭제곱근이니까 곱하면 되는 거야. 곱하면 되는 거야 이거. 곱하는 겁니다. 이거 더하는 게 아니에요. 거듭제곱근. 이게 뭐가 되는 거죠? 2의 5분의 1승이 됐지. 그러니까 곱하면 3 약분되니까. 그럼 이건 5제곱근 2가 답인 거야. 그래서 3번 맞아 안 맞아? 맞죠? 자 4번은 합쳤네요. 8분의 27로. 둘 다 음수 되니까. 뭐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긴 하는데 마이너스 위에도 살아남고 밑에도 살아남아가지고 둘 다 마이너스 없어져서 답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일단은 3번, 4번은 넘어가도록 하고 5번을 한번 봅시다. 5번은 7의 3분의 1승이죠? 바꾸면 곱하기 7의 루트 7이니까 2분의 1승분의 1에다가 전체의 몇 승이다? 6승이에요. 지금 이 상태예요. 그럼 원래대로 하면 여기서 여기를 빼는 거죠. 나는 곱했는데 분모했으면 빼는 거잖아. 근데 어떻게 된가? 원래 지수대로 하면 7의 3분의 1승 빼기 2분의 1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의 몇 분의 몇 승인 거야? 6제곱이 되는 거야 사실은. 이런 모양꼴이죠. 실제적으로 보자. 지금 3분의 1에서 2분의 1 빼면 몇이죠? 마이너스 6분의 1인가요? 아니요? 마이너스 6분의 1죠? 6분의 2에서 6분의 3 빼니까 그럼 7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몇이 나온다? 7분의 1이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5번이 T였어요. 왜 답이야? 4번은 맞고 7분의 1이 나와야 돼. 실제적으로 계산하면 2번 어떻게 하냐면 한번 돌려주세요. 이거? 요게 실제적으로 마이너스 8이 마이너스 2의 3승이잖아. 2번? 그러니까 지금 2번이 3제곱근 마이너스 루트 14인데 루트 14가 8이잖아. 네. 루트 14가 8이니까 이걸 8을 바꾼 거야. 아, 루트 64는 8입니다. 루트 64가 8의 제곱이니까 8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8이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을 바꾼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세제곱에다가 3분의 1승이니까 결론은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음수는 조심해야 돼. 음수는 함부로 막 없애면 안 돼. 그 부호를 홀수일 때는. 그래서
결론은 루트 64가 8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8이 나왔고 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냥 계산을 열심히 하셔야 되겠고 이런 계산 연습들을 특히 많이 해야 되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특히 내가 어떤 계산을 좀 조심해야 된다면 지수에서 덧셈 뺄셈 나오면 뭐가 있나 해서 지수에서 덧셈 뺄셈 나오면 무조건 분배 법칙 뭐 이런 거 있잖아.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대부분 지수 연산은요 여러분들 곱하기 아니면 나누기 아니면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으로 가요. 왜냐? 그래야지 간단해지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수 연산을 보면 있지만 곱하기 위주로 많이 가. 아니면 뭐 위주로 간다? 나누기 위주로 가. 일반적으로. 빼면 되니까 지수끼리. 아니면 또 어떻게 가?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으로 가. 그게 간단해지니까. 이게 이제 기본이죠. 근데 가끔 지수 연산에서 덧셈 뺄셈에 갈 때가 있어. 근데 나오면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거 나왔어. 어떻게 해야 된다겠냐? 오성훈. 여러분들 머릿속에 연산은요,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야 돼. 셋복을 하고 이런 게 없어. 그냥 다 정해져 있는 거야, 연산은. 가장 빠르게 하는 방법들이. 수학을 잘하는 애들은 무조건 가장 빠른 방법으로 해요. 절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니까? 못할수록 이상한 방법들을 다 써오는 거야. 그냥 이상한 길로 가는 거야. 우리 길찾기 하잖아. 집에서 아빠가 부산으로 가고 있는데 어떤 아빠는 가장 최적의 경로로 가는 아빠가 있고 어떤 아빠는 뭐 인천 갔다가 저기 강원도 갔다가 가면 한참 걸리겠지. 수학도 똑같아. 정확한 내비게이션이 있다고. 그걸 따라가면 제일 빨리 갈 수가 있는데 수학을 못할수록 그 내비게이션이 작동을 안 하는 거야. 지 맘대로 간다고. 그럼 돕는 거야. 그래서 시간 오래 걸린다니까? 항상 말했잖아. 수학은 잘할수록 시간이 단축돼. 문제도 더 빨리 풀어. 공부量훨씬 많이 늘어. 그러니까 그 싸움이야. 결론은 계속 연습해서 내가 더 빨리 가겠다 이 얘기야. 결론은 봐봐. 이 지수 있게 넣어놨 때 누구 따라간다고? 작은 걸로 무조건 가. 얘를 분해시키는 거야. 어떻게 분해시킨 거야? 5의 4승을 5의 1승 곱하기 5의 3승으로 분해시키는 거야. 거꾸로. 그래가지고 얘로 묶는 거야. 무조건. 분배 법칙으로. 그럼 앞에 1이 생략되어 있으니까 1 더하기 5에 5의 3승이 돼서 6 곱하기 5의 3승이 돼. 명심해. 지수 연산에서 덧셈 뺄셈이 나왔다. 100% 얘야. 그냥 다른 게 나올 수가 없어. 그냥 정해져 있는 거야. 패턴이. 지 맘대로 가지 말라고 딱 정했어. 아, 지수 연산 곱하기 나누기 지수 거듭제 거듭제 가야 되는데 만약에 갑자기 땡뚱맞게 덧셈 뺄셈이 나왔어. 그럼 얘인 거야. 다 정해져 있다. 그럼 이제 문제에서도 다 당연히 그런 거지. 여러분들이 명심하셔라. 그러면 뭐 여기서 이제 46번 한번 풀어볼까요? 46번 풀어보세요. 46번. 46번 풀고 좀 쉽시다. 첫날인데 엄청 나가봤자. 첫 번째 주가 가르치기 되게 어려워. 죽어있는 애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 시차 적응한다고. 자, 지수 연산으로 다 바꾸세요. 봤으면. 은근히 이런 연산 잘 못해요. 가르쳐 놓으면. 헤맵니다, 헤매. 그러니까 왜 헤매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에 나는 헤매라고 가르친 적은 없는데, 헤매요. 자기 멋대로 계산해요. 분명 가르쳐 준 대로 안 한다니까요? 항상. 이상한 방법으로 해요. 제일 쉬운 방법으로 가르쳐 줬는데, 하여튼간에. 다 지수 바꾸세요. 이거 2의 4승이니까 2의 3분의 4승. 더하기. 36은 소인수분해하면 몇 나오냐?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인가? 6분의 1승 했으니까 여기에 6분의 1승 떼는 거니까 2의 3분의 1승 곱하기 3의 3분의 1승 이렇게 바꾸고 있어야 됩니다. 36이니까 이거 소인수분해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인데 거기에 6분의 1승이 한 거야. 네, 앞에 마이너스 있으면은 거기 저기 2와 3분의 1이랑 3분의 마이너스 6 루트 36이었으면은 2의 3분의 1이랑 3의 3분의 1이랑 둘 다 앞에 마이너스 붙여야 돼요. 요거? 네, 그거는 플러스 6 루트 36이 아니고 마이너스 6 루트 36. 마이너스 6 루트 36이면 네. 어차피 마이너스 마지막에 해주면 되잖아 여기다가. 그럼 저기 마이너스만 해도 마이너스만 했어요. 응. 신경 쓸 필요가 없지 뭐.
그리고 여기도 볼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2의 제곱이니까 뭐가 바뀌죠, 이게? 2의 3분의 2승으로 바뀔 거고, 얘는 2의 3분의 1승이 되겠죠? 더하기, 여기가 3의 제곱인데 3분의 1승하고 다시 루트니까 2분의 1승이니까 결론은 3의 3분의 1승이 되겠죠, 이렇게. 자, 지수 바꾸는 거 다 하세요. 이게 지수 안 바꾸고 하면 은근히 이게 복잡해. 이게 생각보다 이게 계산이 편하지가 않아. 지수 바꾸지 않으면. 그럼 얘는 그냥 곱하면 연산 나오지. 이거 2의 몇 승이죠? 2의 1승이죠. 이거 2의 1승이죠?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하니까. 이런 지수 연산이 빨리 내야 돼. 보고 이거 막 이상하게 곱하는 놈들이 있는데 2의 3분의 1승 곱하기 2의 3분의 1승은 더하면 1이니까 2의 1승이 나와요. 그럼 이제 봐봐. 여기서는 더 이상 간단하게 하는 게 없는 거야. 위에를 봤는데 있지, 공통된 게. 누구로 묶어야 되는 거야? 위에 공통된 게? 얘. 보이잖아. 이 중에서 3분의 4로 가야 돼, 3분의 1로 가야 돼? 3분의 4로. 아까 말했잖아. 작은 걸로 가야 된다고. 3분의 1이 작은 거야. 그래서 큰 거를 분해시켜야 되는 거야. 기본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작은 걸로 가야 되는 거니까 얘를 분해시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여기서 위에 거는 2의 1승 곱하기 2의 3분의 1승 이렇게 간다. 이게 덧셈 뺄 때문에 나오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지. 여기서 뭐로 묶는 거야? 당연하겠지만 2의 3분의 1승으로 위에를 묶는 거야. 쟤는 기본인 거야. 이게 기본 연산인 거야. 이런 거에 대해서 헷갈리면 안 돼. 그냥 잠자동이 돼야 돼. 그럼 2의 3분의 1승으로 묶으면 뭐가 남는 거야? 2의 1승 더하기 3의 3분의 1승이 남는 거야. 그럼 이게 당연히 약분이 된다. 100% 약분되는 거야. 분수식은 간단하게 되려면 분모 분자가 거의 99.9%로 약분되는 거야. 그러면 뭐만 남는 거야? 분자에 2의 3분의 1승만 남는 거지. 이게 지금 약분돼가지고 2의 3분의 1승만 분자에 남은 거야. 답이 2의 3분의 1승인 거야. 그럼 3제곱은 뭐가 되는 거야? 2가 답인 거죠. 이것도 은근히 애들 계산 못해요. 이거 은근히 잘 못합니다. 연산 시켜놓으면요 못해요. 이런 문제 주면 또 못 풀어 갖고 와요 또. 이런 연산에서 실수가 있어서는 안 돼. 그리고 돌면 안 돼. 그러면 고득점이 안 나오는 거야 절대로. 연산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상한 방법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또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계산은 진짜 많이 해봐야 돼. 그래서 계산에서 틀리는 그런 불상사는 잊지 말자. 자, 48번도 뭐 계산해보면 정육면체 부피가 루트 3이다. 48번에서. 이게 뭔 소리죠? 한 변의 길이의 세제곱이 정육면체 부피잖아. 그래서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두면 정육면체 부피니까 A 세제곱이 뭐가 되는 거죠? 루트 3. 루트 3은 3과 2분의 1승이죠. 그래서 이제 세제곱이니까 A 값 구하고 싶은 양분의 3분의 1승 하면 되죠. A는 3의 2분의 1승에 3분의 1승 하면 나오는 거니까 몇 분의 몇 승이 되는 거죠? 6분의 1승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연산하는 거죠, 지금. 결론은. 그 다음에 삼각형 AFC 넓이. 자, AFC는 정삼각형이에요. 왜냐면 다 대각선이니까. 대각선의 길이가 다 똑같아, 안 똑같아? 다 똑같겠죠, 뭐, 정육면체에서. 그래서 이 대각선의 길이 하나 구해봅시다. 1대 1대 몇이죠? 루트 2가 되겠죠? 여기다 몇 배만 하면 되는 거야? 루트 2배만 하면 나오겠죠? 1대 1대 루트 2니까. 루트 2를 곱하면 3과 6분의 1승에다가 앞에다가 붙일까? 루트 2는 2와 2분의 1승이죠? 2와 2분의 1승. 3의 6분의 1승. 이게 한 변의 길이입니다. 그 한 변의 길이. 루트 2를 곱해준 거야. 루트 2를 곱하면 대각선의 길이가 나오니까 요게 2의 2분의 1승 곱하기 3의 6분의 1승인 거예요. 그러면 이때 정삼각형의 넓이죠. 정삼각형의 넓이. 자, 정삼각형의 넓이는 워낙 많이 나오니까 뭐 외워놔도 되겠지만 이거는 우리 삼각함수에서 배웠겠지만 어떻게 되죠? 정삼각형 넓이 한 변의 길이가 A일 때 한 변의 길이가 A였을 때 정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사인 60도가 되는데 이 사인 60도가 2분의 루트 3이기 때문에 4분의 루트 3 A제곱이 나옵니다.
이게 정사각형 넓이에요.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거의 외워지는데, 그러면 이게 한 변의 길이잖아.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정삼각형 넓이가 나오는 거죠. 계산이 조금 복잡하게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계산해 볼게요. 4분의 루트 3a 제곱이니까 a가 얘예요. 2의 2분의 1승, 3의 6분의 1승의 제곱이 되는 거죠. 이게 넓이입니다. 한 변의 길이가 이거기 때문에 한 변의 길이가. 그러면 각각 제곱이 되겠죠? 각각 제곱, 이거 2의 제곱이 되죠? 4는 2의 제곱, 루트 3은 3의 2분의 1승이 되겠고, 이거 각각 들어가면 2의 제곱, 2의 1승. 이거 들어가면 뭐죠? 3의 6분의 2승이니까 3의 3분의 1승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약분돼서 2는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없어져. 그래서 분모에 뭐만 남는 거야? 2만 남는 거고요. 3의 2분의 1승, 3의 3분의 1승이니까 더하면 어떻게 되죠?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하면 6분의 5. 그래서 얘를 이제 바꿔주면은 6제곱근 3의 5승으로 바뀐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mn인데 n은 지금 6인 거고 m은 몇이 되는 거죠? 5가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더한 거가 답인가? 더한 거. 자, 이게 지금 계산 문제들을 조금 복잡하게 낸 거죠. 도형이랑 엮어가지고. 근데 연산을 계속 물어봐. 그러니까 이번에 시험에서 100% 연산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연산을 잘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연산이 느리면 문제도 늦게 푸니까 공부량도 그냥 자연적으로 줄어. 연산 너무 기본적인 것 때문에 뭐 얘기 그만할게요. 자, 필수 3번 넘어갑니다. 유형 3번. 자, 얘도 마찬가지로 연산 문제죠. 다 뭐로 바꿔서 연산해다? 시수로. 자, 루트 x는 x의 2분의 1승이 되겠고요. 3제곱근 x는 x의 3분의 1승이 되겠고, 전체의 4제곱근이니까 4분의 1승. 다 바꿔버립니다. 다시 좀 바꿔요. 곱하기 4제곱근 x니까 x의 4분의 1승분의 또 x의 아무것도 없으면 2분의 1승이죠? 전체의 3분의 1승. 곱하기 x의 3분의 1승, 그 다음에 x의 4분의 1승에다가 전체의 2분의 1승. 다 연산 연습이죠? 그래서 각각 곱해지죠, 이렇게? 각각 곱해지니까 x의 8분의 1승, x의 11분의 1승 곱하기 x의 11분의 1승 곱해서 x의 6분의 1승. 그 다음에 x의 6분의 1승 곱하기 x의 8분의 1승. 그래서 이게 이쁘게 약분이 됩니다. 답은 1이다. 다 약분되죠? 뭐 이런 연산 연습들이 계속 나와요. 그냥 문제에서 심심할 때마다 나오니까 지수로 바꿔서 연산을 열심히 하시면 되겠고, 뭐 51번, 52번도 다 마찬가지고, 52번은 상문제라고 하는데 뭐 상문제라고 하기에 되게 민망한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자, 뭐 52번에서 디귿반 하나 해줄게요. 그냥 보세요. 뭐 전혀 어렵지 않아요. 뭘 정의해놨는데 뭐 정의한 게 웃겨요. 근데 뭐 어렵다고 하는데 52번에서 봐봐. 그냥 RAN이 뭐냐, RAN이 뭐냐 가로치고 이거는 n제곱근 A를 나타내요. 이게 n이 여기로 오는 거고 A가 여기로 오는 거야. 그럼 봐보세요. 그냥 디귿 해볼게. 뭐 디귿이 가장 어렵다고 하실 테니까 나머지는 알아서 해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이 정의를 봐봐. 자, 여기 봐봐. 이게 뭐야, 결론은? 이게 뭐야? n제곱근 뭐야 되는 거야? 이게 되는 거잖아. 아니? 그죠? 다시 얘를 n제곱근 하는 거죠. 그럼 얘를 또 n제곱근 하면 뭐가 되는 거야? n제곱근 a에 다시 m분의 몇 승이 되는 거야? 1승. 아니면 여기다가 n제곱근 a를 또 써도 되죠. 똑같이 또 n제곱근 이렇게 써도 되는 거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n제곱근 a가 됐는데 또 이거를 다시 n제곱근 a로 또 만드는 거죠. 그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결론은 뭐야, 이게? a의 n분의 1승인데 또 n분의 1승이 되잖아. 그럼 이게 뭐야? n의 n제곱분의 뭐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곱한 거에 곱한 거잖아. 그럼 얘는 뭐랑 같아야 되는 거야, 실제적으로? 실제적으로 얘는 n제곱근 a랑 똑같잖아. 이거
이거잖아. 그러니까 얘를 만약에 바꾼다면 A에 뭐가 되는 거야? N제곱이 돼야 되겠지, 이렇게. 아닌가? 그래서 이게 디귿이 맞아, T요? T였죠. 이것도 연산이에요, 결론은. 이 52번도 그냥 문자만 디귿자 써놓고 이걸 N제곱근 A 이렇게 나타낸 건데, 이거를 그냥 바꾸는 거 정의만 해놓고 장난치는 건데, 결론 연산 법칙 물어보는 거예요. 네 연산 잘하냐? 못하냐? 뭐 그거 물어보는 거죠. 뭐 계속 N제곱근 A, N제곱근 A에서. 그래서 여기다가 N제곱근 쓰는 거잖아. 여기다가 또 N제곱근 쓰면 이렇게 두 번 쓰여지는 거죠. 그냥 그거예요. 두 번 N제곱근 하면 이제 곱해지겠죠. 그래서 디귿이 T였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대소비교. 자, 대소비교 문제는요 100%예요. 어떤 문제죠? 뭔가를 통일시켜야 돼, 안 통일시켜야 돼? 통일. 밑을 통일시키는 문제가 나오던지 아니면 뭘 통일시켜야 된다? 치수를 통일시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야. 통일이 안 되면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어렵게 내면 그걸 이제 변형해서 내는 거예요. 뭐랑 합쳐지는 거죠. 그러면 53번에 보면 비교를 할 때 5의 3분의 1승이 되겠고, 치수 바꾸면 10은 10의 4분의 1승이 되겠고, 20은 20의 6분의 1승이 되면 얘를 그냥 통분 때려요. 3, 4, 6의 통분하면 뭐가 나오죠? 12? 그럼 5의 12분의 4승, 10의 12분의 3승, 20의 12분의 2승 바꾼 다음에 5의 4승에 12분의 1승으로 다 바꿔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10의 세제곱에 12분의 1승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20의 제곱에 12분의 1승 바꿔서 결론은 다 지수를 뭐로 통일한다? 12분의 1로 통일하는 거죠. 그래서 지수가 다 똑같아졌으니까 밑이 크면 큰 거죠. 5의 4제곱 몇이냐? 625 아니야? 625. 10의 3제곱은 1000인가? 20의 제곱은 400이죠. 누가 제일 큰 거야? 얘가 제일 큰 거야. 얘가 1번. 그럼 얘가 2번. 얘가 3번. 그래서 그럼 이제 이거 약간 응용시켜놔. 응용시켜놓으면 이제 55번 같은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다르겠지만 이게 그대로 내면 다 맞죠. 이거 뭐 누가 틀리겠냐? 응용을 조금 시키는데 여러분들 응용시킨 것들을 잘 봐야 돼. 정확하게. 왜? 어떤 응용이 나오냐, 어떤 개념 가지고 응용시키는지 잘 봐야 돼. 그러면 여기 55번의 상문제라는 거는 어떤 개념을 하나 더 그릴 거 아니야? 이거야.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잖아. 뺐을 때 누가 더 크냐를 보는 거야. 누가 크냐 작냐를 할 때 뺀 거에 대해서 이 개념이 하나 더 들어가는 거야. 지수도 통일을 해야 되겠지만 뺐을 때 양수가 됐다라는 얘기는 결론은 A가 B보다 크다는 거야. 이 개념이 하나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찬가지로 봐봐. A가 지금 이게 음수면 뒤에가 더 크겠죠? 지금 이게 2 곱하기 3의 3분의 1승이 있죠. 2 곱하기 세제곱근 3에다가 플러스 루트 2예요. 그 다음에 B는 3제곱근 3에다가 지금 2 루트 2예요. 2 곱하기 루트 2란 말이야. 그럼 얘는 곧바로 대소 비교하기가 어려워. 지금 A랑 B랑은 곧바로 대소 비교하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야. 지금 지수를 통일시켜도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가 상문제인 이유는 이렇게 간단하게 안 되기 때문에 상문제인 거야. 그러면 빼라는 거야. 빼라는 거야. 둘을 빼. A에서 B를 빼라는 거야. 이 개념이 들어가는 거야. 여기서 여기를 빼면 뭐가 남는 거야? 3제곱근 뭐가 남는 거야? 3이 남겠고, 루트 2에서 2루트 2 빼면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A에서 B를 뺀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얘네들의 대소 비교를 통해서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판단해서 A, B의 대소 비교를 판단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개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뺀 다음에 부호까지 보는 것까지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상문제인 거야. 응용이 들어간 거지. 그래서 이 상태가 되면 얘가 크냐 얘가 크냐 이제 보는 거야. 그럼 얘는 3의 3분의 1승이 되겠고 얘는 뭐가 되죠? 2의 2분의 1승이 되니까 이제 지수를 비교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이렇게 넘어온 거야. 이제 뺀 다음에. 이게 감이 된 거야. 지금 뺀 거에 부호를 봐라. 그러면 양수면 앞에 게 큰 거고 음수면 뒤에 게 큰 거고
0이면 둘이 같다. 이 얘기야. 그래서 얘는 뭐로 합칠 수 있죠? 6분의 2로 합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럼 3의 제곱의 6분의 1승이랑 2의 세제곱의 6분의 1승인데 얘가 더 크잖아, 9가. 앞에 놈이 더 크다고. 앞에 놈이 더 크다는 거는 뺐을 때 무슨 수가 나온다는 거야? 양수가 나온다는 거야. 앞에 놈이 더 커요? 양수라는 얘기니까 그런 대수 비교할 때 누가 더 크다는 거야? A가 B보다는 크다 이 얘기야. 이런 식을 통해서 A, B, C들을 다 이렇게 이제 이 대수 비교를 통해서 제일 큰 놈과 뭐를 찾아라? 제일 작은 놈을 찾으라는 거야. 이런 거 여러 번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개념이 들어간 거야. 지금 이렇게만 비교하는 게 아니라 뺀 다음에 그때 이제 개념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개 해야 되겠죠. 일단 A가 제일 크니까 일단 B는 좀 건너놓고 작은 쪽으로 좀 보내놓고 그래서 큰 놈끼리 계속 올라가다 제일 큰 놈 찾고 작은 놈끼리 계속 비교해서 가장 작은 놈 찾고 그래서 푸는 거야. 나머지 계산을 여러분 해보시고요. 이런 개념이 들어갔다. 양수면 A가 큰 거고 뺐을 때 음수면 누가 더 컸다? 두 개가 컸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지수를 통일하는 거야. 이게 이제 개념에서 조금 더 가미되기 때문에 학문제다. 자, 유형 5번은 지금 한번 풀어볼래요? 56번. 아까 내가 배웠던 그 계산 문제죠? 유형 56번. 지수 연산이 이제 들어간 거야, 지수 연산이. 대수 비교 이제 끝났어. 다 연산 문제 다시 넘어갔어요, 56번에. 보자마자 딱 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풀어보세요. 다 지수연산이에요, 여러분들. 지수를 다 바꿔서 가장 작은, 밑을 가장 작은 수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시작합니다, 계산은. 여기까지는 왔을 거라고 믿어주고 싶은데 여기까지는 왔을 거라고. 뭐 풀어줄 거 어차피. 이게 왜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되는 거야? 27에 3의 세제곱이잖아. 3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2승이잖아. 거듭제곱, 거듭제곱 곱해줄까, 지수. 근데 마이너스 2면은 이거일 거 아니에요? 분모로 보낸 다음에 역수 취해준 다음에 이 제곱을 해줘야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승이라는 거는 네가 뭐 연습 안 해가지고 지금 헤매고 있는데 만약에 5의 마이너스 2승이야. 그럼 마이너스 2승이 역수를 취하는 거야. 5분의 1의 제곱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건 25분의 1이 되는 거야. 아니 그거 알아요. 근데 왜? 똑같은 얘기잖아 지금 그게. 마이너스 2승을 하는데 왜 갑자기 루트를 씌워? 제곱인데. 마이너스는 루트가 아니라니까 2분의 1승이 루트지. 5의 2분의 1승이라고 해서 이게 루트가 되는 거지. 무슨 왜 마이너스 2승 하는데 왜 루트가 됩니까? 마이너스는 역수 취하게 만드는 거고. 자, 일단 여기 보세요.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왔어? 다? 그럼 여기서도 똑같아. 지금 이게 덧셈 뺄셈 나오죠? 덧셈 뺄셈 나오면, 야, 오성훈, 마이너스 갖다가 마이너스 6 있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얘를 쪼개낸다고.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마이너스로 쪼개면. 3의 1승 곱하기 3의 마이너스 6승으로 쪼개진다고, 이렇게. 작은 쪽으로 쪼개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2의 6승과 2의 6승 누가 적죠? 6승이 작죠? 그럼 큰 놈을 쪼개. 몇 승으로? 2의 3승 곱하기 뭐로 쪼개? 2의 6승으로 쪼개는 겁니다. 작은 쪽으로. 왜 작은
쪽으로 쪼개냐면 안 그러면은 분수 나와. 분수 나오면 계산하는 게 빡세. 그래서 작은 쪽으로 쪼개라는 거야.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로 묶어지면 분모는 2의 제곱이 나왔고 분자는 3의 1승하고 여기 1 있으니까 3 더하기 1은 몇이죠? 4죠? 3 더하기 1은 4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3의 마이너스 6승인 거예요. 이게 약분된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1하고 2의 3승 더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2의 6승으로 묶이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 3의 제곱이 있는 거지. 그럼 이게 다잖아. 이게 다잖아. 약분된다. 얘도 몇이야? 9잖아. 얘도 9잖아. 약분된다. 그러면 3의 마이너스 6승하고 뭐가 남는 거야? 2의 6승이 남는 거야. 그럼 얘가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거야.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3의 6승으로 이렇게 내려갈 수가 있다. 이렇게. 그럼 이게 지수가 똑같으면 이걸 곱할 수가 있다 없다? 있겠죠. 그럼 이게 3 곱하기 2하면 몇이야? 6이지. 6의 6승분의 1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6의 6승분의 1이 없냐? 2번에 있어요? 6의 마이너스 6승이 있네. 이게 2번이네요.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연산을 잘해야 돼. 이게 여러분들이 뻔한데 은근히 못한다니까. 58번 같은 것들도 시켜놓으면 헤매요. 58번도 첫 번째 거랑 마지막 거 먼저 통분해서 계산하고 두 번째 거랑 세 번째 거 통분해서 계산해야지 아마 나올 거야. 58번도 통분했을 때 두 개씩 묶어가지고. 일단 뭐 생각보다 은근히 연산을 조금 헤매게 되면 여러분 다 헤매요. 그러니까 자기 머릿속에 정확하게 어떻게 연산하겠다는 메커니즘이 안 들어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그걸 다 넣어야 돼. 이거 나오겠네. 이거 나오겠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59번이 뭐 상문제라고 하는데 사실 이건 또 되게 민망한 문제인 거야. 그냥 봐봐 여러분들 그냥 59번에 갔을 때 분자에서 봐봐. 지수 중에 가장 작은 게 몇이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 마이너스 6 제일 작은 게 뭐야? 마이너스 10이지. 그럼 마이너스 10으로 다 묶고 A 마이너스 8은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바꿔? A의 8승 곱하기 A의 마이너스 10승으로 바꿀 수 있겠지. A의 마이너스 2승은. A 마이너스 4승 어떻게 바꿔? A 6승 곱하기 A 마이너스 10승으로 바꿀 수 있겠지. A 마이너스 6승은 똑같은 문제야. A 4승 곱하기 A 마이너스 10승으로 바꿀 수 있겠고. A 마이너스 8승은 A의 제곱 곱하기 A의 마이너스 10승으로 바꿀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1 곱하기 A의 마이너스 10승. 밑에도 똑같아요. 밑에 가장 작은 지수가 뭐야? 제곱이야? 그럼 A 제곱으로 다 쪼개. A 제곱. 그 다음에 누구야? A 제곱 곱하기 A 제곱. 그 다음에는 A 4제곱 곱하기 A 제곱. 그 다음에는 A 6제곱 곱하기 A 제곱. 그 다음에는 A 8제곱 곱하기 A 제곱 묶으라고요. 그냥 이 모든 덧셈 뺄셈 나오면 그냥 다 똑같아요. 이게 아닌 게 나올 수가 없다니까? 연산이 안 되기 때문에. 요거 다 묶어. 뭐 아닌 걸 갖고 와. 그러면 위에 어떻게 돼? 작은 거 붙었을까? 1, A제곱, A4제곱, A6제곱, A8제곱 나오는 거야. 위에 묶으면. 보이죠? 1부터. 그러면 위에가 1, A제곱, A4제곱, A6제곱, A8제곱인데 100% 약분될 겁니다. 분수는요, 100% 나오면요, 다 약분돼요. 간단하게 되면. 밑에도 마찬가지야. A제곱으로 묶으면 여기 1, A제곱, A4제곱, A6제곱, A8제곱 있는 거야. 똑같이. 약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문제 출제한 사람이 잘못 낸 거예요. 그래서 이게 100% 약분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에서 얘를 빼면 돼요. 그럼 몇이 나와? A-12승이 나와. 이게 답인 거야. 이게 상문제라니까? 이런 게? 뻔한 원리잖아. 그냥 어차피 덧셈 뺄셈 나온 거잖아. 뭐 전혀 어렵지 않은 건데 이런 걸 상해서 내는 거야. 그러니까 연산은 다 정해져 있다니까 진짜로. 여러분들이 연산을 배운 대로 정확하게 연습하면 100% 잘할 수 있어요. 이거 뭐 어렵고 그런 게 없다니까 진짜로. 자, 6번 유형 6번으로 넘어가면 또 연산 문제야. 맞아. 똑같은 거 또 하고 앉아있는 거죠. 그럼 봐봐. 내가 60번 문제 풀기 좀 민망하긴 한데 사실은 이게 60번이 자 25분의 9는 5분의 3의 제곱인가? 그럼 5분의 3의 제곱에다가 다시 4분의 5승을 좀 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몇 분의 몇 승 했죠? 5분의 2승이요? 다 곱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 어려울 게 있을까요? 지금 나타났어요. 자, 이렇게 늦게 나타나서 아주 신나게, 그쵸? 기본 연산만 하는 거죠. 3승. 그 다음에 3분의 4.
다 곱해 그냥. 여기는 5분의 3에다가 자 2 곱하면 2분의 5 1이네. 곱하면 1 나오죠. 이렇게 계산하면 여기는 곱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승 나오지 않아요? 마이너스 2승 나오지 않아요? 계산하면? 그냥 곱하면 되잖아. 다 곱하면 되잖아. 다 곱하면 되잖아. 그럼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를 내가 헷갈린다고 해서 마이너스는 무슨 역할만 한다고 마이너스는? 역수. 이거 역수 취한 다음에 봐. 그럼 요 뒤에가 그냥 3의 제곱인 거야 사실. 쉽게 보자면. 아니야? 그러면 결론은 답은 뭐야? 5분의 3 곱하기 3의 제곱이 9인가? 아니야? 뭐 이런 문제잖아. 그럼 답은 뭐가 되는 거야? 5분의 27이 답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민망한 문제인 거지 뭐. 마이너스는 역수 취한다고 생각하면 돼. 이 안에 밑을 바꾼다고 생각하면 돼. 그냥 이게 끝이야. 그래서 뭐 연산해보면 다 똑같은 문제야 그냥. 100% 연산 문제가 나올 텐데 틀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쉬운 문제를 줄 건데. 자 그러면 뭐 63번 하나 풀어볼까요? 63번? 야 63번 볼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63번에서. 자 잘 봐. 2의 A승이 9인데 8분의 1에 6분의 A승이래.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2분의 A승이 9으로 바뀌는 거잖아. 책 없냐? 있어? 책은 또 샀네. 자, 요게 2의 몇 승이냐? 8분의 1이. 2의 마이너스 3승이죠. 그러니까 이거 2의 마이너스 3승에 6분의 A가 되면 얼마가 나오냐? 2의 마이너스 2분의 A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요거를 2의 A랑 뭐의 거듭적으로 표현하는 거야, 무조건. 왜냐면 2의 A를 뭐로 나뉘어야 되니까? 9로 나뉘어야 되니까.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2의 A에다가 몇 승을 해줘야 돼? 마이너스 2분의 1승을 해준다는 거지. 왜 2의 1승을 빼서 해줬냐? 2의 1승이 9니까. 그러면 여기서 9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 나오는데 9가 3의 제곱이잖아. 그럼 3의 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1승이니까 곱하면 3의 마이너스 1승이 되겠고요. 다음 무엇이 된다? 3분의 1이 되는 거죠. 뭐 이런 이제 간단한 문제들, 이런 연산들이 무조건 나와요. 이런 연산들을 어떻게 연산할 것인지를 연습을 잘해서 돌지 말고 연습할 정도만 돼도 일단 지수 연산 때문에 틀릴 일은 없어요. 또 지수 연산이 잘 돼야지 어느 수열까지 또 연결되냐면 등비 수열까지 연결되고 로그까지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가 안 되면 일단 로그를 못해. 로그도 못하고 등비 수열도 못해요. 그냥 저기 있는 거야. 연산이 안 되면 할 게 없는 거야. 대수에서는. 이건 뭐 기본인 거야. 근데 대수 연습, 지수 연습 안 한다고? 뭐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더라고. 뭐 기본 문제도 못 푸는데 뭐 응용 문제는 어떻게 풉니까? 결론은 답이 없잖아. 그럼 이제 노답으로 가는 거예요. 곧바로. 하지만 노답인 애들이 아직도 많이 있죠. 생각보다 학교에 많이 있어요. 연습 안 해요? 하라고 자 64번 넘어갑시다. 64번도요.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64번 다 연산 문제야. 다 보세요. 이게 연산이 아닌 게 없어요. 자, 얘 나오자마자 여러분들은 뭐 하면 된다? 지수로 다 바꿔가지고 연산하시면 돼요. 이게 뭐 그냥 국룰이죠. 자, 연산 물어보자. 이게 2의 P승과 3의 Q승으로 나온다. 다 소인수분해 하라고 항상 소수로 주죠. 대부분의 문제가. 그럼 이거는 이제 지수로 바꾸면 2분의 1에 2분의 1승이 되겠고요. 얘는 3분의 1에 3분의 1승이 되겠고요. 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냥 연산 쭉쭉 하는 겁니다. 다. 얘도 마찬가지로 4분의 1은 좀 바꿀게요. 2의 제곱분의 1이니까 2의 제곱분의 1에 4분의 1. 자, 6분의 1은 2 곱하기 3이니까 2의 1승 곱하기 3의 1승분의 1에 6분의 1승으로 바꿀게요. 이렇게. 다 계산해요. 이제 분모로 가겠죠. 2의 2분의 1승분의 1 곱하기 3의 3분의 1승분의 1. 요거 곱하면 어떻게 되죠? 2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2의 2분의 1승인가요? 여기는 어떻게 돼? 2의 6분의 1승 곱하기 3의 6분의 1승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어차피 나중에 이제 뭐 역수를 취하는 건 나중에 할게요. 일단은 그냥 이 끼리 다 곱해 그냥.
그럼 지들끼리 다 뭐 하면 되죠? 지들끼리? 뭐 하면 되냐? 우리 준영아. 지들끼리 다 더하면 되니까 통분하면 되겠지. 그럼 얘 6분의 3, 6분의 3, 6분의 몇이야? 6분의 3, 6분의 3, 6분의 몇이야? 6분의 7이 되겠죠. 자, 분모에 3의 3분의 1승, 3의 6분의 1승 더하면 몇이냐? 우리 오성훈. 3분의 6분의 더하면 몇이야? 2분의 1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겠죠. 이제 역수만 취하면 되니까 여기다가 뭐만 붙이면 되는 거야, 이제? 마이너스만 붙이면 되겠죠? 거꾸로 올라가니까 역수 취하는 거니까. 그럼 얘는 2의 마이너스 6분의 7승 곱하기 3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 된다는 거죠. 이게 P고 이게 Q예요. PQ를 더하래. 이 둘을 더해. P가 마이너스 6분의 7, Q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더하면 마이너스 6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6분의 10이 되겠고, 마이너스 6분의 10은 약분하면은 마이너스 3분의 5가 되겠죠. 몇 번이죠? 5번이죠. 자, 봐봐. 지금 우리 유형 몇 번까지 했냐? 7번까지 왔는데 거의 다 문제가 뭐야? A의 n제곱근 빼고는요, 거의 다 연산 문제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잘 보면 알겠지만, 연산이 대부분이야. 그러니까 봐봐. 학교 시험 낼 때 A의 n제곱근을 웬만하면 돼. 왜냐면 다 연산만 낼 수 없잖아. 아니, 선생님께서 여러분 자비를 베푸셔가지고 뭐 연산만 다 낸다고? 그럼 다 죽는 거야. 왜냐면 문제가 겁나 쉽잖아. 그럼 다 어떻게 되죠? 상대평가니까 다 이제 잘 보겠죠. 그럼 뭐 변별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연산 문제는 가장 기본으로 해놓고 연산 연습 안 된 애들 일단 걸러. 얘 기본도 공부 안 했다. 자, 걸러. 근데 두 번째로가 당연하겠지만 개념 가지고 응용한 문제 무조건 나오는 거야. 그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라고? 앞부분에서는 A의 n제곱이다. 제일 많이 나와. 어떻게 변형해서 나올지 모르겠지만 제일 추일 때가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아봐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또 졸리니까 67번 한번 풀어보세요. 앞에 다 연산이야. 지금 계속 연산 나옵니다. 67번. 67번 한번 풀어보세요. 채연이 없으니까 게임 끌고 있으라고 했다. 67번 끌고. 채연이 왔으면 너는 연산 연습 좀 하라니까 또 내려와. 집에 있지 말고. 야, 연산 진짜, 개념편 영상 다시 보서라도 연산 연습 시켜야 됩니다. 연산 안 되면 할 게 없어. 지수로 연산만 돼도 기본은 해, 애들이. 내 수업에 때 연산 열심히 해줬잖아. 자, AC는 B의 K승이다 해서, 일단은 K 값을 구하는 건데, 은근히 애들이 가나 나를 다 했어도 못해요. 이런 거 잘 못하더라고, 시켜보면. 그러니까 A제곱은 B의 세제곱근이다. 이게 뭔 소리야? A제곱은 B의 세제곱근이다.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이런 거 다 해석을 못해, 애들이,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게 봐봐. B의 세제곱근이 뭐야? 어떤 수를 세제곱했을 때 B가 되는 거 아니야? 이게 B의 세제곱근 아니야? 아니야? 얘가, 이 X가 얘라고. 이게 주어야? A제곱은 뭐뭐이다. 주어 and 보어?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이형식 문장 뭐 나와서 국어 시간에 배우지 않냐? 얘가 걔다. 얘랑 가랑 같은 놈이다. 그래서 결론은 여기 A제곱이 들어가면 성립해야 된다, 안 성립해야 된다? 성립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 이게 뭔 소리냐면 어떤 수의 이 X자리 A제곱이 들어가면 A제곱의 세제곱이 B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게 뭔 소리냐? A6승이 B다 이 얘기야, 결론은. 이거에 잘 해석 못해. 그러니까 은근히 이런 문제 나오면 틀린다니까, 애들이. 이게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가지고. 이게 뭔 소리야? 이러고 틀려요. 진짜라니까? 은근히 많이 틀려. 시켜보면 밑에도 마찬가지야.
B의 세제곱은 C의 제곱근이다라고 한다면 이게 뭐야? C의 제곱근이 어떤 수를 제곱했을 때 C가 되는 숫자나 이게 X가 얘라고.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B의 세제곱이 X에 들어가는 거고 제곱하면 뭐다? C다. 이 X가 얘라는 얘기야 결론. 집어넣으면 성립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B의 육승은 또 뭐가 나온다? C가 나온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잘 봐. 결론은 A랑 C를 뭐로 표현한다는 얘기야? 자, 여기서 결론은? 자, 잘 봐. 이제 다 풀었어. 여기서 완벽하게 가야 돼. 자,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 A, C를 뭐로 표현해라? B로 표현해라. A, C를 뭐로 표현해라? B로 표현해라. 그럼 여기서 A를 B로 표현하고 싶으면 여기 양면에다 뭐라 해주는 거야? 6분의 1승 해주라는 거야. 그럼 A를 B로 표현할 거거든. 그러면 A의 6분의 1승 하면 1승 되겠죠? 여기 B의 6분의 1승 되겠죠? 그럼 얘는 그냥 표현됐죠? C가 B로 표현됐잖아. 그럼 얘를 갖다 넣으라는 거야. A하고 C 자리에다. 그러니까 뭐 하는지도 알아야 돼, 정확하게. 계산할 때. 돌면 안 돼. 그래서 A 자리에다가 B의 6분의 1승 집어넣고 C 자리에다가 B의 6승 집어넣으면 여기서 곱하는 놈이 있으면 또 슬퍼지는 거죠. 더해야 되는데. 이게 은근히 실수가 아니에요. 일단 1 쓴 놈들 되게 많아요. 가끔 보면 다 풀어놓고 여기까지. 여기서 더해야 되는데 뭐 한다고? 아무 생각 없이 뭐 한다고? 둘에 곱해요. 그럼 집에 가는 거야. 슬프죠? 더해야 되니까 6분의 36이니까 6분의 37이 되는 거죠. 왜냐면 더해야 되니까. 6분의 36. 통분해서 더해야 되니까. 그래서 K는 뭐가 된다? 6분의 37이 된다. 뭐 이런 문제인 거죠. 연산이 잘 돼야 된다는 거야. 자, 뭐 68번도 마찬가지로 또 무슨 문제죠? 다 연산 문제잖아. 아니에요? 연산 문제 아니에요? 자, 68번까지 유형 몇 번이냐? 8번까지만 하고 이제 봅시다. 유형 8번까지. 18번. 자, 이것도 뭐 루트 있는데 그냥 A의 2분의 몇 번 하면 되죠? 하나, 둘, 셋, 넷. A 2분의 몇 번 하면 돼? 4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하면 되잖아, 그냥. 그러면 결론은 앞에 거는 이렇게 되는 거고 뒤에 거는 뭐야? 4분의 1 몇 번 하면 되죠? 몇 번 하면 되죠? 3번 하면 되죠. 그럼 계속 곱하면 되잖아. 그럼 여기는 2의 16분의 1등인가요? 여기는 다 곱하면 몇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더할 거 아니야. 뭐 이런 간단한 문제예요, 사실은. 그러면 이게 64분의 다니까 64분의 뭐가 된다? 5가 되겠죠. 그래서 K 값이 이거예요. 다 지수 연산이죠. 뭐 별게 없어요. 물어보는 게 되게 민망하죠. 유형 9번까지도 다 계산 문제예요. 유형 10번부터 약간 바뀌는데 유형 9번까지만 오늘 끝냅시다. 유형 9번까지 하고 연산 안 되는 친구들이 조금 있죠. 다시 내가 뭐를 준다? 또 쓸춘을 줍니다. 연산이 안 되면. 연산 될 때까지 어차피 안 되면 뒤에 할 의미가 없어요.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뭐 나가면 뭐합니까? 어차피 틀릴 건데. 자, 73번. 살짝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별표 치세요. 73번. 자, 이런 문제 유형에서 푸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자, 이런 문제 유형에서는 A, B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자, 누가 주인공이냐? 소수가 주인공이야. 그러니까 명심해야 돼. A, B가 주인공이 아니야. 야, 봐봐. 여기 3이 주인공이야. 여기선 누가 주인공이냐면 2의 3 세제곱이죠. 그러면 2가 주인공이야. 2의 세제곱의 제곱이니까 몇이죠? 2의 6승이 B지. 여기선 2가 주인공이야. 그래서 2하고 3을 통해서 표현하는 거야. 그럼 봐봐. 여기서 3이라는 건 뭐냐면 양면에 4분의 1승을 때려가지고 3은 주인공이니까 A의 몇 승이 되는 거야? 4분의 1승이 되는 거야. 이게 주인공이야. 여기 양면에 4분의 1승 2의 주인공 양면에 몇 등 하면 되죠? 6분의 1승 하게 되면 2가 뭐가 나는 거야? B의 6분의 1승이 나는 거야. 나중에 문제 풀 때 A 자리 3자리에 A 집어넣고 2자리에 A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볼게요. 다 소인수분해 하게 되는데 대부분 문제들이. 그럼 표현하는 게 뭐냐? 12의 11승이에요. 그럼 얘를 소인수분해 때려 12를. 그럼 뭐가 되죠?
2의 제곱 곱하기 3이죠. 아닌가요? 그러면 2의 22승 곱하기 3의 11승인 거야. 이때 이 자리에 누구 넣으라고? A의 4분의 1. B 자리에 뭐 집어넣으라고? B 자리에 뭐 집어넣으라고? 아, 이 자리 바뀌었네? 잠깐만. 2가 B의 분의 1승이었어요. B의 분의 1승에 22제. 3은 A의 4분의 1승에 11승. 이거 끝나요. 그래서 A, B가 주인공이 아니라 곱하면 몇이죠? 6분의 20이니까 약분되면 3분의 11. B는 3분의 11승이 나오고 여기는 곱하면 A의 4분의 11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A의 4분의 11승 곱하기 B의 3분의 11승은 다 몇 번이죠? 4번이 답인가 봐요. 4번이에요. 자, 그래서 얘들은 소수가 주인공입니다. 소수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75번 풀고 끝낼게요. 75번 한번 풀어보세요. A, B가 주인공이 아니야. 다 소수가 주인공이야. 나중에 소인수분해서 바꿀 거기 때문에. 다 뭐 2, 3, 5, 7 이런 게 다 주인공이에요. A, B가 주인공이 아니야. 이런 문제 풀 때. 명심해도. 소수를 A, B로 나타내는 거야. 이게 핵심입니다. 이 문제 풀 때. 근데 이 연산도 저렇게 안 배우면 이상하게 연산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야. 내가 연산할 때 다 어떻게 하는지 정확히 다 체크해주고 있는데 이상한 방법으로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자기도 모르는 이상한 느낌과 필링으로 풀지 말라는 거야. 다 정해져 있으니까 연산은 거의 다. 여기서도 5하고 3이 주인공이라는 얘기야. 다시 한번 얘기지만 AP가 주인공이 아니야. 그래서 5를 해주고 제곱하니까 5는 A제곱으로 나중에 바꿀 거고 세제곱하니까 3은 B 세제곱으로 나중에 바꿀 이 얘기야 결론은. 5는 A제곱 나중에 바꿀 거고 3은 B 세제곱 바꿀 거란 얘기야 결론은. 그래서 15 곱하기 6분의 1승인데 얘를 소인수분해하면 3 곱하기 5가 되겠고 이렇게 돼서 3의 6분의 1승 5의 6분의 1승인데 3자리에다가 B 3승 넣는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5자리에다 A제곱 넣는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A의 3분의 1승 이렇게 계산하면 B의 2분의 1승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얘기예요. 지 맘대로 하지 말고 정해져 있으니까.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유형 9번까지가 되겠습니다.